이렇게 길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정원이 있고, 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휑한 공간에서 먼저 공간 분석과 동선 계획을 통해서 이런 기본 뼈대를 완성을 했죠. 그 다음 이번 영상에서는 조경과 정원 디자인을 해서 이런 공간을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동선 계획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조금 수정을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포장이 너무 넓은 것 같거든요. 비용 부담도 좀 들고. 자, 이번에는 정원 스타일 정하기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소나무 언덕이 있고 그런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정원을 디자인해 볼게요. 소나무 정원, 그라스 정원, 수국 정원, 비밀의 정원, 허브 정원, 겨울 정원, 그늘 정원, 텃밭,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정원 배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집 트인 마당 공간 배경으로 이 소나무 정원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소나무 언덕은 마운딩을 살짝 해서 좀 높여주는 거예요. 높이를 땅을 좀 돋아서 언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플러스 0.5 플러스 1.0 약 1m 정도 땅을 높여줬습니다. 호미바퀴 그림자 소나무가 됐죠. 그 다음에 소나무 하부에는 기본적으로 사사조리대를 깔아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와 어울리는 게 단풍나무거든요. 짜글짜글 좀 찍고 그림자 그리고, 자, 소나무를 중심으로 주변에 단풍나무가 있으면 운치가 있고 이쁩니다. 소나무 하부 앞쪽에 백문동, 단풍나무 앞쪽으로 좌우측에 수호초, 겨울 계절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대문 주변으로는 큰 나무를 심지 않는다고요. 큰 나무가 있으면은 벼락 위험도 있고 쓰러질 위험도 있고 집에 안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해서 큰 나무를 안 심고, 그 다음에 차폐 기능을 좀 주는 개념으로 에메랄드 그린을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차장 쪽도 이렇게 차폐를 좀 해줄 수 있게 에메랄드 그린. 이 점은 나무가 심기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웃집 경계에도 주차장 사이에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에메랄드 그린 심어주고요. 집 주변으로는 기본적으로 에메랄드 그린을 돌려줄게요. 얘들은 몽구로. 기본 동선 주변으로 좌우측으로 정원을 만들 건데 경계를 분리해주는 엣지라고 있어요. 엣지를 자연스럽게 선형을 그려주고요. 텃밭을 이렇게 심고 싶은 파, 깻잎, 상추 이런 것들 심으면 되겠죠. 사이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좀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정원을 뭔가 비밀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아치를 하나 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치 옆으로 동굴 장미를 심어줍니다. 이 답석 옆에는 마사토, 왕마사, 이 왕마사의 중간 크기 입자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집 앞에는 이렇게 길 옆으로 키가 낮은 초아리들을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 가리면 안 되니까 이 사이에 있는 벽 공간에 이렇게 키 높이별로 화단을 조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멀칭제, 우드칩 말고요, 바크라고 있어요. 바크. 여기는 겨울정원입니다. 겨울정원. 데크 공간, 바베큐하고 피크닉 테이블 왼쪽으로 이 배경이 좀 아늑한 공간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에메랄드 그린을 심어줬으면 그 앞쪽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 모서리 부분에 팜파스 그라스 심어주고요. 모닝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억새 종류인데 좀 키 큰 그라스죠.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데크를 좀 구멍을 파서
그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 보면은 그늘이 지금 없잖아요. 큰 느티나무 하나, 정자무, 바베큐장이죠. 바베큐장, 앉은 벽이고 사이에도 이 작은 공간들도 잘 활용만 하면 이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뭉그로 포인트로 심어주고요. 사이에는 수국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물론 취향 따라 다른 식물을 심어도 되겠죠. 여기는 수국 정원. 그 다음에 이런 공간에 플랜트 박스 있잖아요. 식재 박스를 식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공간이 뭔가 좀 아늑한 느낌이 들겠죠. 그 다음에 집 모서리 이렇게 엣지를 둘러주고 모서리에 뭉그로 심어주고요. 이 공간도 다양한 초화류로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식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복잡한 느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여기는 비밀의 정원입니다. 고벽돌 아시죠? 고벽돌로 담아주고요. 주변으로 이렇게 키가 약간 낮은 식물을 식재를 하고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식재를 좀 해봤어요. 색을 좀 칠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이렇게 정원 디자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이 개별 공간 하나하나를 단면을 떠나서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추후에 계속 영상을 만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대문에서 들어갈 때 이 정면 현관이 보이죠? 현관으로 들어가면서 왼쪽 오른쪽이 어느 정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옆을 봤는데 풀들에 막혀 있다가 중간에 트인 공간이 나오면서 멀리에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소나무와 잔디밭이 있는 넓은 정원이 나오고요. 이렇게 길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정원이 있고 이쪽으로 바베큐를 하고 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가든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벽이라고 해서 컨츄리 매너 블럭 같은 또는 이노 블럭 이런 블럭 제품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시공이 되고요. 이쪽으로 와서 장독대가 있고 건물 뒤쪽 공간이죠. 여름에는 잠시 쉴 수도 있는 그런 그늘 공간을 좀 만들어줬고요. 겨울 정원에는 흰말채나무, 낙상우, 남천 중에서도 키가 작은 외성남천이라고 있어요. 가을에 빨갛게 물이 드는데 화살나무도 가을에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되게 이쁩니다. 흰말채나무도 이렇게 색감이 변하는 그라데이션 색감을 주는 그런 종류가 품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배식을 하면 이렇게 겨울에도 이쁜 정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건물 뒤쪽으로 해서 돌아 나가면서 이 디딤답석 주변과 사이에는 중간 크기의 왕사를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왼쪽편으로 텃밭이 보이죠. 그 다음에 덩굴장미가 있는 텔리스 아치를 하나 놨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들어와서도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서 뭔가 여기 뭐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 될 거고요. 건물 벽 쪽으로도 다양한 어떤 그런 초화류들을 심어서 이쁜 정원을 꾸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 공간은 비밀의 정원입니다. 비밀의 정원. 좀 사색도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고벽돌로 패턴을 넣어주고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담소를 나누거나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주변에 모닝라이트 같은 좀 키 큰 식물 식재와 주변으로 약간 낮은 초화류를 식재를 해서 이렇게 아늑하게 둘러싸인 공간 그런 느낌을 주고 생각과 사색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정원. 이곳은 전형적인
한국 정원 스타일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정원 스타일 그라스류를 섞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봤고요. 이런 공간 같은 경우 암석원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겠죠. 기암괴석을 놔서 대신에 돈이 좀 많이 비싸겠죠. 또는 연못을 하나 이렇게 파서 또 연못을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정원을 디자인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단면도 끊어보고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들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도 공간별로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어떤 식물들을 입체감 있게 쓰면 좋은지도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